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입덕 가이드의 정세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한국인 선수들의 소식이 풍성해서 오늘은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이은 홈런 소식부터 오늘 있었던 류현진 선수의 복귀전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류현진 선수가 오늘 12일 만에 마운드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미러키전에 류현진 선수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류현진 선수의 등판일이 확정되기 전에 미러키전에 나설 4명의 선발 투수가 발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유리아스, 스트리플링, 커쇼, 마에다 선수가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커쇼 선수의 등판일이 하루 밀리고 류현진 선수가 일요일에 오늘 복귀를 치렀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캐치볼 불펜 피칭까지 무리 없이 소화를 해왔고요. 류현진 선수 오늘 5와 3분의 2이닝 동안 한 시즌 개인 최다 탈삼진인 9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옐리치에게 허용했던 홈런 2방이 많이 아쉽긴 했죠. 그런데 저는 그건 옐리치 선수가 너무 잘 친 것 같아요. 정말 얄밉게 잘 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지난 시즌 MVP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오늘 홈런을 친 옐리치 선수는 현재 독보적인 메이저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무서운 선수입니다. 자, 오늘 투구수 92개를 소화하면서 건강함을 증명해낸 류현진 선수였는데요. 홈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류현진 선수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투수로서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만큼 다음 등판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등판이 아마 27일 토요일에 피츠버그를 홈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맞대결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동갑내기 선수인 강정호 선수와의 메이저리그 첫 번째 맞대결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강정호 선수가 15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왜 지금에서야 만나게 됐느냐. 이 선수들의 시기가 묘하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자, 강정호 선수가 15년도에 데뷔를 했죠.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13년도, 14년도 연속해서 14승을 거둔 완벽한 해를 만들어낸 후에 15년도 초에 어깨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년도 아예 나오지 못했고요. 16년도에는 한 경기만을 소화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강정호 선수는 17년도, 18년도를 개인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 나올 수가 없었죠. 많이. 지난 시즌 하반기에 다시 나오긴 했지만 류현진 선수와의 매치업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다가 드디어 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맞대결을 갔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나이 같고 동갑내기인 한국인 선수들이 맞대결 하는데 재밌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두 선수의 재밌는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두 선수가 KBO에서는 맞대결을 많이 가졌겠죠? 근데 아주 극적인 순간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류현진 선수의 KBO 마지막 선발 등판일이었는데요. 2012년 10월 4일 류현진 선수의 KBO 마지막 등판. 그날 류현진 선수는 데뷔 후에 7년 연속 10승이라는 기록을 앞두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강정호 선수가 동점 홈런
홈런포를 때려내면서 류현진 선수의 승리를 빼앗아 가버리고요. 류현진 선수는 시즌 9승에서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극적인 홈런이었냐면 강정호 선수가 류현진 선수에게 통산 맞대결 성적에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어요. 34타수 6안타. 그러니까 6개의 안타만을 때려냈고 홈런을 딱 하나 때려낸 게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싫어? 대박이다. 자, 어쨌든 강정호 선수와의 마지막 맞대결에서 시즌 10승이 날아간 류현진 선수가 7년 만에 다시 강정호 선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대박. 자, 이 두 선수가 87 그 라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워낙 친하기도 하고 뭐 친분도 있는 사이지만 이렇게 사연까지 있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현지 기자님이 이제 다음 등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정호 선수와의 맞대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7년 만에 만나는 거고 마지막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안 좋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웃음 뒤에 류현진 선수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강정호 선수는 이 대결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이 경기는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정호 선수의 이번 주는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4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좀 살아났다. 이제 강정호 선수가 좀 침체에서 벗어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7일 시즌 2번째 홈런포를 신고했는데요. 이 홈런을 쏘아 올리기 전까지 7경기 연속 무안타 행진을 이어오다가 이날 홈런포와 더불어서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올렸고요. 참 뭐 팀으로서 팬으로서도 반가운 한방이기도 했지만 다음날 4타수 무안타로도 침묵을 하긴 했는데 이날 타구 질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타구들이 다 100마일 이상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타구였고요. 안타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타격감을 잘 이어왔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그 타격감을 다시 이어서 안타를 신고했고요. 오늘 시즌 3호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보면은 타격에서의 성격이 굉장히 분명한 강정호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팀 내 삼진 순위도 1위고요. 홈런 순위도 1위입니다. 사실 홈런 3방으로 팀 내 홈런 순위 1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피츠버그에 지금 홈런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홈런 이번 주에 2개를 신고한 만큼 계속해서 팀에서 좀 바라는 이런 홈런포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꼭 홈런이 아니어도 되니까 연속되는 안타 행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강정호 선수가 주전 3루 자리를 두고 콜린 모란이라는 선수와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경기에서 곤잘레스라는 유격수를 보는 선수가 그 뜬공 수비를 보다가 다른 선수랑 부딪혀서 쇄골에 부상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가게 됐고요. 강정호 선수가 그날부터 오늘까지 유격수 수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넓은 기회가 온 만큼 강정호 선수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팀에 꼭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신수 선수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무민들한테 모자를 씌워봤는데요.
자, 우리 추신수 선수. 드디어 첫 홈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동희를 제외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팀의 리더임을 여실히 보여준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의 발판도 마련하고 홈런도 치고 결승타도 때려내고 정말 바쁜 한 주였죠. 자, 먼저 월요일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가 이날 8회 비기닝을 만들면서 진짜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는데요. 이날 추신수 선수가 볼넷을 얻어내면서 나갔고 뒤이어서 다른 타자들이 안타를 때려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낸 그런 날이었고요. 자, 화요일 경기 추신수 선수의 드디어 시즌 첫 홈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3회 말이었죠. 상대 선발의 초구를 노려서 그대로 홈런으로 연결시켰고요. 이날은 홈런뿐만 아니라 5타수 3안타에 맹타를 휘두른 날이었습니다. 팀 승리에 역시 기여를 했고 다음 날엔 2루타를 신고했어요. 수요일에. 그리고 목요일 경기가 대박이었어요. 이날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5회 말 동점 상황, 2대2 동점 상황, 이 풀카운트에서 메타비의 93일 포심을 탁 쳐서 현지 MVP 인터뷰도 했고요. 에인절스의 수입승을 이끄는 정말 중요한 안타를 때려냈던 추신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휴스턴과의 연전을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무안타로 침묵을 했고요. 오늘 또 게리콜을 상대로 나오자마자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완성했던 추추 트레인입니다. 뭐 이대로만 쭉쭉 달려주면은 베테랑이니까요. 네, 매일매일 제가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승환 선수 이야기 해볼게요. 오승환 선수는 자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까지 총 3번 등판을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먼저 시즌 7번째 등판에 나섰고요. 삼진 없이 1이닝 무실점으로 마무리했고 이날은 더블 플레이로 깔끔하게 시작을 했는데 안타를 하나 허용하긴 했어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낸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로서는 안타는 아쉽지만 그래도 깔끔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토요일에 어제였죠. 오승환 선수가 어제 피칭을 두고 자신이 올 시즌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피칭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8회 초 2대2 동점 상황에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1, 2번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1, 2번 타자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타자를 삼진, 그리고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고, 필라델피아의 3번 타자, 그 선수, 브라이스 하퍼를 만났는데요. 와, 5구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잡아내면서 1이닝 2K 무실점으로 나가냈습니다. 더 대단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퍼가 이날 타격감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7타수 5안타를 쳤던 불방망이를 뽑아냈던 불방망이를 뽐냈던 그런 진짜 불타는 하퍼였는데 오승환 선수가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웠고요. 이날 마지막 결정구는 92마일 포심 패스트볼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9회 초 팀이 2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피홈런 한 방이 참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네, 첫 타자의 맥커친이 홈런을 때려내면서 점수차를 벌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콜로라도도 5연승을 마감한 뭔가 좀 아쉬운 하루긴 했어요. 그래도 홈런 이후에 추가 실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역시 오승환 선수는 돌부처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점점 투수의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의 숙명일 수 있겠죠. 구속이 내려가고 다른 어떤 무기들로서 이제 타자들을 요리해야 하는데 오승환 선수는
잘할 것 같아요.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만나본 선수들 중에 정말 멋진 선수였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좀 자주 경기에 나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코리안 메이저리거 막내 최지만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나 계속 이렇게 앞머리가 좀 갈라진 상태에서 얘기했나? 갑자기. 자, 최지만 선수. 이 주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살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할게요. 역시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최지만 선수도 지난주 목요일까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 목요일이 진짜 정점인 경기였습니다.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고요. 자, 그리고 안타 2개, 볼넷 2개까지 얻어내면서 통산 2번째 4출루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타격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구안까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홈런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이 홈런을 보면서 와, 이런 공을 치면 투수는 공을 던질 데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잘 친 공이었거든요. 자, 헬스가 이 몸 안쪽으로 떨어지는 정말 꽉 찬 90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이걸 그대로 노려쳐서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진짜 잘 친 후에 2경기 무안타로 침묵을 했다가 오늘도 3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2번째 타석에서 포셀로의 공을 받아친 진기한 통산 2번째 3루타였는데요. 사실 장타 소식이 참 반가웠는데 6회 초 수비 때 왼쪽 종아리 통증으로 인해서 교체가 됐거든요. 제가 좀 이 부상에 대한 우려심도 있어서 한번 검색을 좀 해봤는데 트위터에 올라왔거든요. 일단 최지만 선수의 부상 정도는 매일매일 확인해 볼 예정이고, 최지만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일 최지만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오늘 밤에 로스터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래요.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는 보내지 않고 투수 한 명을 내리고 이제 내야수 보충을 해야 되니까 웬들 선수를 아마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지금 기사라기보다 트위터에 소식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쉽게 말해서 최지만 선수가 다쳤고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서 하루하루 경과 좀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최지만 선수가 안 나오면은 야수 한 명이 부족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웬들을 올리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부상이 아니어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최지만 선수도 건강하게 빨리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컨디션 회복해서 경기에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 코리안 메이저리거 5명. 이야, 이리 오세요. 우리 선수들. 다 들어가나? 오! 자, 이렇게 코리안 메이저리거 5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메이저리그는 왠지 좀 조용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 전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었죠. 보토 선수가 생애 첫 1루 뜬공으로 아웃되고 그 다음날 바로 리드오프 홈런을 또 처음으로 때려내기도 하고, 가드너 선수의 통산 100홈런도 있었고, 마르케스 완봉승, 그 완봉승이 시즌 첫 완봉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떠오르는 게 몇 개 있긴 했는데, 이번 주는 뭔가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더 뜨거웠던 한 주여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입덕 가이드인데 어떻게 우리 메이저리그에 입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신 거예요? 메이저리그?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5시 반 베이스볼 나우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또 커쇼 선수가 나오죠? 커쇼 선수 경기 또